저는 이번 세션을 맡은 김태완이고요. 카우치DB가 원래 스탠드 언론이었는데 그 카우치DB를 클러스터를 만드는 빅카우치라는 그런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로 카우치DB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업체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2015년도에 2012년도에서 2015년까지 한 2년 반 정도 이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돌아다녔거든요. NoSQL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고객님들이 항상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한번 해봐 뭐 이런 느낌. 근데 그런 것이 NoSQL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효과를 통해서 저희의 어떤 그 실체로 어떤 실무로 들어온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이게 NoSQL이라는 것이 사실 또 벤더 솔루션 또는 상용 엔터프라이즈에서 침투하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사실 소프트웨어로 하다 보면 유지보수도 있고요. 또 유지보수 비용, 라이센스 비용 이런 것들 또 오픈소스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세션을 딱 보니까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4년 만에 굉장히 이제는 많이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업무에 깊게 어떤 침투하거나 계획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제 제 회사는 오라클이니까요. 오라클은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 여기에 선물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제가 넘을게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베이스죠. 근데 저희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말고도요. 상당히 많은 그런 다른 어떤 데이터 저장소가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뭐 답이 없으시면 저희 직원을 긴급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저에게는 아직 두 개의 상품이 나머지 있고요. 어떤 데이터 저장소 있을까요? 하나는 오늘도 나왔는데. 네? 네, 일단은 MySQL 하나 하고요. 메모리 어떤 거 있죠? 메모리 DB? 네. 명사를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제가 드릴게요. 네. 어, 오라클에도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잘못 넣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데이터 저장소도 있습니다. MySQL은 또 하나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인 거 오늘 또 발표를 했었고요. 타임스텐이라는 메모리 DB가 있죠. 광경 데이터베이스의 메모리 버전. 그리고 코이어런스라는 메모리 캐시 그리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캐시 그리드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NoSQL이에요. 메모리 기반의 NoSQL 캐시. 그래서 고성능의 어떤 데이터 저장 역할을 하는 NoSQL이고요. 이것에 대한 파일 베이스의 NoSQL이 오라클 NoS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할별로 다양한 레이어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가 이제 가장 좀 안타깝죠. 오라클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밖에 없지 않나요? NoSQL도 있나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라클은 주력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힘을 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큰 아들이 잘 나가다 보니까 둘째 그 이하가 좀 가리는 그런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NoSQL을 이런 얘기로 많이 하거든요. NoSQL 그러면 이름이 SQL이 아니다. 광경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거 장표를 뜬 거였거든요. 이 장표는요. 근데 지금도 이 페이지 가니까 더 이상 개수는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NoSQL 데이터베이스.org 가보시면 NoSQL로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목록과 특징이 이제 한 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메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225개. 더 이상은 뭐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NoSQL이 SQL이 아니다,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라는 얘기로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NoSQL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천편일률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데이터 저장소와 적합한 기술,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해라라는 새로운 움직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단순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NoSQL을 얘기할 때 이전에는 이제 캐비론 같은 걸 얘기해서 특징이 뭐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NoSQL에 제가 생각할 때 NoSQL 쉽게 개념화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처음엔 NoSQL은 키밸류 스토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작은 대부분 키밸류 스토어로 얘기를 하고요. 단순하게 키를 알고 그러면 값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키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러면 고속으로 밸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관계,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값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요. 그 객체에 대한 값을 빨리 조회해 오겠다, 빠른 조회를 하겠다는 컨셉에서 키밸류 스토어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아쉬운 게 생기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값까지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밸류가 이상 초기에는 바이너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혹은 랭귀지의 어떤 특화된 특정 객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범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조회라는 것이 힘들다.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큐먼트 레벨인 거죠. 그래서 XM이라든지 그 밸류를 바이너리 베이스가 아니라 텍스트 베이스, 근데 그것이 구조화된 정보로 인해서 어떤 문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XML이나 JSON으로 어떤 저장하는 체계. 그러다 보니까 XML과 JSON이 같다 보니까요. 명확한 구조는 아니지만 어떤 포맷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덱스를 달 수가 있고 인덱스를 달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른 조회가 가능한 이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이제 다큐먼트 DB로 좀 발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련은 키밸류 스토어에서 이제는 컬럼너가 되는 거죠. 이제는 나는 하나의 그런 값에 대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오퍼레이션에 대한 연산, 집합 연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별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컬럼들이 모아서 하나의 그런 디스크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면 조회하는데 IO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 컬럼끼리 모아보자 라는 컨셉에 대해서 컬럼너 DB라는 컨셉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들어가고 NoSQL도 들어가서 이제 카산드라, HBase 같은 경우는 컬럼 DB가 되겠죠. 이런 것이 데이터의 하나하나의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그래프 알고리즘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 DB가 좋겠다라는 컨셉으로 하나씩 이동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의 구조 그리고 데이터 쓰임새에 따라서 나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 저 방향으로 가겠다 어떤 갈래 흐름의 발전이 아닐까 싶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데이터 관리 기법을 사용하자라는 컨셉으로 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전에는 NoSQL들이 다 달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나는 이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 나는 이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라고 하는데요. 점차 NoSQL로 하다 보니까 오픈소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로도 넘게 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사실 욕심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NoSQL도 SQL을 지원하는 NoSQL 되게 많아졌고요. 조인이라는 컨셉은 사실은 디스크 IO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돼서 네스트 구조로 하나로 모아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NoSQL도 조인이라든지 이런 컨셉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범용적인 NoSQL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예전에 제가 NoSQL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국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려운 점이 그거였거든요. 스타트업에 딱 가면 NoSQL 한번 사용해 보시죠. 그러면 이게 기술이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서 현재부터 생소한 기술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라는 말이 잘 안 먹히거든요. 이게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차라리 빨리 만들어 버리고 되면 나중에 바꾸면 안 돼 라는 컨셉이 되게 많으시고요. 대형 엔터프라이즈 가보시면 기술에 대한 분화도가 크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되게 크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결국은 저희 사회라든지 저희 그 주위에 있는 기술 셋들이 기술의 다양성은 많이 좋아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나로 몰라서 하나가 다 하는 거는 바르지 않으시지만 어느 정도 너무 번잡하게 많거나 그렇지 좀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oSQL들도 이제는 약간씩 이렇게 병합되는 기능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이런 식의 분류를 했지만 이제는 이런 분류가 좀 무의미한 오라클 NoSQL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NoSQL을 봤을 때 NoSQL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은 딱 두 가지 부분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는 분산행식 테이블입니다. 이제 NoSQL들이 기본적으로는 쉐어는 하니까 뭔가를 쉐어드 아키텍처, 뭔가를 공유하는 메모리라든지 스토리지를 공유하는 아키텍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자원도 공유하지 않고 메타 정보만 관리해서 데이터 가는 쉐어드 나띵이 있거든요. 쉐어드 나띵 같은 경우가 NoSQL들의 기본적인 병렬화에 대한 기본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어느 노드에, 어느 메모리에, 어느 파일에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산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산 정보들을 분산행식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산행식 테이블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를 보면 NoSQL의 성격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NoSQL은 아니지만 오라클 RAC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캡 이론에 근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얘는 쉐어드 나띵이 아니죠. 쉐어드죠. 쉐어드니까 디스크라든지 특정 메모리 구조를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트 톨러런트에 대해서는 취약하지만 데이터 일관성이라든지 가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역에 특화된 데이터 구조를 갖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치DB는 좀 특이합니다. 카우치DB는 분산행식 테이블을요, 모든 서버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100대의 서버라고 그러면 100대 아무데나 가도 됩니다. 아무나 가도 데이터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단점은 모든 그런 메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요. 이게 취약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가용성이라든지 장애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데 데이터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데이터를 딱 때렸을 때 한순간에 하나에 대한 키에 대한 데이터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금융권 같은 데서 쓰기 힘들겠죠. 이런 데이터들은. 그런데 일반적인 게시판이라든지 어떤 뭐 커머스라든지 소셜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겠죠. 돈이 아니라면. 그러다 보니까 몽고DB와는 카우치DB는 약간 다른 면에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라클에서 있던 코이런스라는 놈인데요. 얘는 또 재밌습니다. 얘는 보통 클러스터 안에 있는 서버들끼리 분산 테이블 정보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도 공유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코이런스의 데이터를 넣는 클라이언트다 라고 하면 얘가 클러스터 안에 묶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샤딩이 되거나 이관할 때 분산식 테이블 정보가 바뀐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까지도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다 보니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되게 좋습니다. 그냥 뭐 어디 갈 필요 없이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딱 풋하면 어디에 저장돼야 된다. 겟하면 어디에 있다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이 구조를 가지려고 그러면 네트워크적인 어떤 그 단점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식 테이블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느냐를 좀 고민을 좀 해본다 그러면 NoSQL이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얘는 죽어도 일관성이 완전하진 않겠구나. 얘는 가용성이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오라클 NoSQL 잠깐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라클 NoSQL도 전형적인 짬뽕이에요. 키밸류 스토어에 다큐멘트 DB를 섞어놓은 형태거든요. 근데 어떤 식의 개념으로 발전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NoSQL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NoSQL은 심플하고요. 빠르고요. 되게 유연하고요. 그리고 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모든 NoSQL은 다 이 말을 합니다. 저희 포지셔닝이 이렇고요. 환경 데이터베이스와 NoSQL을 같이 사용한다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거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비싸다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잘한 데이터를 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대안 체계, 이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고요. 오라클 노에스큐엘의 기본 시작은 버클리DB에서 시작했습니다. 버클리DB는 그 C로 만들어져 있는 인베디드 DB이고요. 소용량의 인베디드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얘가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그 쉐어링하는, 공유하는 알고리즘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C 버전을 자바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바, 버클리DB 자바 에디션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것을 코이런스 같은 그런 분산 테이블의 분산 구조를 만든 것이 오라클 노에스큐엘입니다. 그래서 버클리DB에 대한 메타데이터 공유 구조를 자바로 만들고 클러스터 구조를 확장한 것이 오라클 노에스큐엘의 근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 자체도 좋다는 특징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노에스큐엘이 괜찮아요 라는 어떤 컨셉이고요. 뭐 하나하나 보시면 되게 좋네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안 써보시기 때문에 그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하나하나 들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토리지 노드가 있고요.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버는 라이브러리예요. 드라이버는 라이브러리고 클라이언트에서 로딩해서 사용하는 API입니다. 근데 API에 보시면 클라이언트가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조회해 올 때 이때 파티션 테이블과 샤드 스테이트 정보 테이블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올 때마다 이 정보가 어떻게 파티션이 되어 있고 파티션에 대한 아까 해시 테이블 되어 있고 각각의 스토리지 노드가 어떤 식의 지금 조건이고 타입이고 반응 속도인지 체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보를 보면은요, 제가 데이터를 무엇인가를 저장을 하거나 가져오려고 그래요. 그때 파티션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어느 파티션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럼 파티션이 하나가 아니라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리플리케이션이 그 여러 개 있는 것 중에서 리스폰스 타임 반응 속도가 현재까지 네트워크에서 나와 서버 간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거기서부터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그 중에서 나와 가장 적합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를 체크하는 구조로 드라이버스 로딩을 한다는 거 보실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곳에 스토리지의 데이터를 올릴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요. 기본적인 컨셉 자체의 설계가 센터가 분리될 수 있다. 하나의 센터가 아니라 클러스터가 여러 센터에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반응 속도가 다를 수가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 정보를 갖고 온다는 것 자체는 이 정보가 되게 작다는 것. 대부분 정보가 작다는 것은 샤드가 굉장히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면 캐시 기반의 노에스큐엘들을 보면요. 그 파티션, 데이터를 나누는 파티션을 되게 작게 가져가서 그 리플리케이션을 좋게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노에스큐엘이 오토 샤딩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리밸런스 한다고 할 때 데이터가 한 건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청크로 묶어서 이 청크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제 그것이 파티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샤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단위를 작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간다. 그리고 메모리 베이스가 아니라 파일 베이스다. 이런 것들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샤드는 논리적인 단위고요. 하나의 그런 샤드는 데이터의 한 묶음을 관리하는 총 단위고 이 샤드 안에는 마스터 노드와 리플리케이션 노드, 하나의 그 라이트를 담당하는 것과 리드를 담당하는 어떤 노드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서버, 다른 어떤 PC, 하나의 데몬으로 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배치되는 것은 다른 서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서버 스펙이 동일한 서버 스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만 다르게 서버 스펙의 특징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특정 서버에 프로세서 띄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관리상 그리고 성능상 가장 좋은 거는 비슷한 서버, 비슷한 VM을 늘리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구성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제 서버가 세대로 한다 그러면 이 서버 세대에 대해서 샤드를 만들고 이 샤드가 마스터는 클라이언트가 라이트 할 때요. 마스터가 라이트 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요. 이 샤드 안에서는 데이터가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샤드 안에서는 그러니까 읽는 것은 분할시키고 쓰는 것은 한쪽에서 쓰고 나머지는 복제하는 구조.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얘가 죽으면 다른 마스터가 선출돼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아바타고요. 이게 왜 있냐면 보통 리플리케이션을 복제를 3개를 딱 해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한 명이 죽으면 선출이 안 되잖아요. 2명이니까. 3명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바타가 대기하고 있다가 네가 해 이렇게 선출을 도와주는 역할로 에이전트가 뜹니다. 지금 저장되는 공간은 리플리케이션, 마스터에서 리플리케이션 되는 건 이런 방식대로 되고요. 샤딩이 됐을 때 뒤에 로고가 잘 나옵니다만 샤딩이 됐을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부 데이터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이제 리밸런싱이 돼서 데이터가 분급도가 조정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에서의 그런 스테이트 정보들이 리스폰스 타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읽기와 쓰기를 할 때, 쓰기를 할 때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쓰기를 할 때는 무조건 마스터로 가야 되고요. 읽기를 한다 그러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리스폰스 타임으로 정의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샤딩을 통해서 샤드와 1번과 2번으로 나눠져 있는 보시고요. 데이터가 들어가면 마스터로 저장돼서 리플리케이션으로 돼서 갖는 이런 구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샤드를 이제 새로 하나 추가시킨다 그러면 여기는 일정 부분들이 들어가서 리밸런시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노에스큐엘도 오라클 노에스큐엘도요. 배포가 쉽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라클 노에스큐엘은 자바로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버클리DB 자바 에디션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바 라이브러리에 대한 클래스를 실행시키는 것으로 해서 데몬을 띄우거나 그다음에 저장 상태를 확인하거나 콘솔을 띄우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버클리DB가 기본적으로는 키밸류 스토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키로 밸류를 찾는 이런 거고요. 키밸류 스토어의 기본적인 것은 이 밸류는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에이브로 객체 타입이거나 아니면 바이트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밸류를 하나의 그런 단위로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이것을 사용하면 상당히 좀 이렇게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어떤 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쉽지가 않아서 이 부분을 랩핑해서 테이블 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제이슨 타입과 테이블 타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NoSQL 얘기할 때 스키마 프리 혹은 스키마 예전에는 스키마 리스라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스키마 리스는 아니다. 근데 스키마가 좀 자유롭다. 스키마 프리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보시면 데이터 구조가 어떤 스트럭처 구조로 완전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희도 테이블 타입을 사용을 하고요. 그 테이블 타입과 동일하지만 좀 데이터 스키마를 유연하게 가져가고 싶고 중간에 변경도 잘 일어난다 한다 그러면 제이슨 타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데모로 보여드릴게요. 밸류를 할 때요. 지금 키밸류 스토어 할 경우에는 키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메이저 키 컴포넌트가 있고 마이너 키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키 컴포넌트나 메이저 키 컴포넌트는 하나를 유일하게 감싸는 겁니다. 하나를 대표하는 어떤 상위 개념이고요. 이 상위 개념 안에 어떻게 보면 키밸류 같은 경우는 어떤 테이블 구조, 컬렉션 구조는 단일한 하나의 그런 모양이 없고요. 그런 구조들을 메이저 키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컬럼은 나는 어떤 타입이다. 그리고 마이너 키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 키의 인플로이의 4번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조합해서 하나의 유니키를 만드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들은 바이트 어레이를 하거나 좀 더 구조를 명확하고 하기 쉽다 그러면 에이브로 타입으로 해서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단순 타입과 그 다음에 어레이 맵,
레코드 같은 식으로 복합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일대 다의 관계를 갈 수 있는 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테이블 타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테이블 모델도 키밸류 스토어와 동일한 거고요. 그 위에 확장해서 테이블로 매핑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는 테이블 타입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을 먼저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키 밸류 상태를 이용해서 키 관리와 부가적인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어떤 코드를 보시면 이런 식의 코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키를 제너레이션 시키고요. 특정 메이저 C라는 것을 이용해서 키를 제너레이션 시키고 데이터는 바이트 어레이로 해서 데이터를 키밸류로 저장하는 이런 단순한 구조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오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테이블 형태는 제이슨 타입입니다. 제이슨 타입.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저장을 하는데요. 테이블 컬럼을 제이슨 타입으로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키에 대해서 제이슨이 들어가고요. 이 제이슨에 대해서는 좀 더 스키마가 특정 컬럼이 추가되거나 없어도 상관이 없게 만들어져 있고 인덱스를 관리하거나 어떤 데이터를 쿼리를 조회할 때 좀 더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복합 타입으로 집어넣어서 하나의 그런 레코드에 여러 개의 값이 들어가거나 일대 다의 구조를 네스티드 구조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는요. 페어런트와 차일드 관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노에스큐엘이라고 해서 조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게 많이 지원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런 레코드가, 하나의 데이터가 너무나 많은 컬럼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리플리케이션이라든지 혹은 복지라든지 데이터 조회해 올 때 부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된 것을 모두 다 컬럼 하나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유저 아이디에 유저 아이디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그게 아니네요. 네.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둘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프라이머리 키 안에 샤드 키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샤드 키라는 것을 정의하면 어떤 컨셉이 이루어지냐면요. PK 안에서 이 샤드가 같다라는 것은 하나의 샤드 안에 저장된다. 그러니까 두 데이터 관련된 그룹들은 하나의 서버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샤드 키를 이용해서 어떤 저장 위치를 저장하도록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차일드 테이블의 역할인데요. 여기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의 차일드인 그런 새로운 테이블을 유저 폴더라고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지금 유저 아이디가 같잖아요. 이 유저 아이디가 샤드 키의 역할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유저와 유저 폴드가 하나의 서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회를 하거나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일 경우에는 조인 같은 개념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데이터 두 개 같이 갖고 올 때 새로운 서버에서 데이터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서버 데이터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떤 IO라든지 측면에서 좀 좋을 수 있겠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겠고요. 그리고 테이블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의 테이블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을 정의하듯이, DB 테이블을 정의하듯이 테이블문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 데이터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회할 수 있는 구조. 지금은 플리트와 플리트 마일리지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테이블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보면 일대 다의 관계가 사실 커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로 묶을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마스터와 슬레이브로 나누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차일드가 또다시 페어런트가 될 수 있어요. 그 계층 구조로 계속 테이블을 만들어서 쪼개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만들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의 쿼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NoSQL입니다만 이 NoSQL로 테이블과 제이슨 테이블 혹은 테이블 모델로 정의를 하면요.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일리지를 가져갔을 때
바인과 데이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페어런트에 있는 거거든요. 페어런트에 있는 것도 제가 지정을 해 놓으면 차일드를 조회하면서 페어런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 대한 조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고요. 기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SQL들을 그대로 좀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지원 방안인데요. 얘네가 존이라는 개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드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러면 마스터와 리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것이 이 서버들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 센터가 다른 곳 혹은 다른 곳이라고 제가 분리를 한다 그러면요. 이 부분은 복제가 여기서는 싱크하게 이루어지고요. 여기서는 어싱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리드 온리를 사용하거나 원격지에 DR 같은 걸 구성을 하거나 할 때 용이하도록 이런 어베러블 존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구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오라클 NoSQL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데이터가 저장됐다는 것과 데이터가 안전하게 저장됐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에 같은 경우로 보시면 데이터가 메모리에 들어갔다, 혹은 버퍼에 들어갔다, 혹은 디스크에 썼다라는 것이 어디를 데이터의 저장에 대한 성공으로 볼 것이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보면 데몬의 메모리에만 들어가는데 그것이 저장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근데 데이터의 중요성보다는 어떤 성능이 중요하다고 보면, 빠른 리턴이 중요하다 보면 메모리에 들어갔으면 오케이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데이터가 저장되는 듀러빌리티에 디스크에 저장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 속성으로 지정을 하면 데이터가 디스크에 저장된 이것을 성공이라고 칩니다. 두 번째는 개런티인데요. 하나의 데이터가 마스터 노드에만 저장될 거냐, 하나에 저장될 거냐, 두 개까지 다 저장될 거냐, 내가 만든 리플리케이션 전체에 파급되는 것을 완성될 때까지 하나의 그런 저장 기간으로 볼 거냐를 정할 수 있거든요. 가장 작은 것은 마스터 노드에 저장되고 마스터 노드의 메모리에 쓰여진 것을 성공으로 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가장 이제 좀 가혹하게 안전하게 가려고 그러면 모든 디스크에 모든 노드의 데이터가 다 저장되는 것을 성공으로 하겠다. 이 두 가지를 한다 그러면 데이터의 안정성을 최대 높이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컨스턴스를 데이터 일관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그런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제어하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용량 데이터, 그러니까 라지 오브젝트를 할 경우에는 파샬로 올리는 그런 API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최근에는 캐브러스까지도 지금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안 쪽의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많은 서버를 운영할 경우에는 이것이 롤링 업그레이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올라가면서 버전 업그레이드 하면서 병합되고 들어가서 올라가는 그 체계가 중요한데요. 이런 것이 롤링 업그레이드가 툴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보시면 한 200노드까지 처리하는데 자동화된 스크립트로 좀 구성을 한다 그러면 15분 내에 처리가 되는 그런 구조고, 지원되는 인터페이스 이런 것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랭귀지 같은 경우는 C, 자바, C#, 파이썬, 노드, 루비, 파이썬 이 정도의 언어를 지원하고요. 이것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조죠. SSD를 장착한 서버를 3대에서 10대까지 해서 데모를 30개까지 늘렸을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보면 이제는 읽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 없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라이트에 대해서는 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밀리세컨드 레벨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되게 긍정적인 환경입니다. 하나의 그 네트워크 안에 하나의 그런 부하 발생기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하 발생기가 10대의
계속 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스코도 SSD고 데이터도 여기 보시면 트위터 데이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오브젝트가 크지 않죠. 이런 어떻게 보면 NoSQL의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10대 정도 구성했을 때 초당 100만 건 정도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고요. 그것에 대한 비율은 읽기를 95%로 했고 저장을 5% 했을 경우에 이 정도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서버를 늘리면 늘릴수록 어떤 선형적으로 늘어난다는 그 좋아지는 성능이 기울기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선형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라클 NoSQL은 오라클 데이터, 아까 전에 그 포스트그레스처럼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NoSQL을 익스터널 테이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테이블로 정의를 하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 NoSQL에 있는 테이블, 키밸류스 타입은 아니고요. 테이블 속성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오라클 내부에 있는 데이터와 조인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하둡이라든지 이제 스팍에서도 동일한 어떤 인터페이스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하둡에서도 그리고 스팍에서도 오라클 NoSQL 데이터를 가져와서 병렬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만들어서 좀 사용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잠깐 보여드리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물이 없기 때문에 드릴 건 없고요. 드릴 건 없고 제 마음을 드리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테이블을 만들진 않았고요. 위에는 커넥션이고요.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시뮬레이터를 로컬에 띄웠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다 지운 상태에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가 지금 데모 유저 인포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은 유저 인포라는 이름으로 해서 제이슨,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심플한 테이블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유저 인포란 제이슨 안에 first name이라는 컬럼이 있나 봐요. 그 컬럼을 인덱스를 잡았습니다. 세컨더리 인덱스를 잡았겠죠. 세컨더리 인덱스를 잡았고, 이것을 첫 번째는요. 이런 식의 제이스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포에 들어간 제이스는 first name은 연하고요. last name은 김, 젠더는 여, 하이트는 키는 164라고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 제이슨을 이용해서 지금 밸류를 만들었고, 그리고 밸류를 만들 때 아이디는 1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풋 리퀘스트를 날리면서 이 밸류를 데모 유저 인포라는 그 테이블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시키는 인서트라는 그런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유연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서트를 시킬 때 박찬호를 넣어놨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손흥민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했어요. 조회를 했을 때 first name이 연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테이블에 대한 데이터 조회에 와서 뿌려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이트가 180 이상인 것을 골라서 조회를 해오고 이 조회된 결과를 리절트를 돌면서 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쿼리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쿼리는 결과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김연아를 조회한 거. 제가 앞부분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미리 인덱스를 만들어 놨다는 거. 인덱스 만든 건 라스트 네임인 거죠. 그러면 김연아라는 것은 제가 퍼스트 네임으로 통해서 인덱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덱스가 없이 하이트를 170 이상, 180 이상 그랬나요? 180 이상 넣어놨습니다. 180 이상은 박찬우하고 유현진 두 명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쿼리의 데이터 주의 결과는 몇 건이 나올까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해주세요. 한 건? 그러면 첫 번째 건은 한 건일 것 같아요. 두 번째 건은 몇 건이 나올까요? 첫 번째 건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 건 인덱스가 없습니다. 자, 네 건 없겠죠? 네 건 드시면 안 됩니다. 두 건, 6분 정도. 결과가 조회 못한다. 0건.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로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제 돌리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만들고 인덱스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4건 집어넣고 인서치도 됐고요. 그리고 조회해 오면 김연아는 연아라고 조회해 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래 인덱스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조회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조회가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만든다는 것이 오라클 NoSQL에서는 그 세컨더리 인덱스가 없어도 쿼리를 때렸을 때 조회해 옵니다. 그런데 단지 풀스캔을 때리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느리겠죠. 근데 이제 얘가 그 인덱스를 만든다는 것은요, 얘가 자체로 매트리얼라이즈드 뷰를 하나 만들거든요. 데이터 한 번을 더 만들어서 조회할 수 있는 뷰를,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만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늘어나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더 고속인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데이터 인덱스를 만들어서 처리가 가능한 이런 구조고요. 테이블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컬럼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스키마 프리한 그런 어떤 컬럼이나 자유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어떤 테이블 컬럼에 제이슨 필드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좀 더 자용성 높이는 그런 방법이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라클 NoSQL이 기본적으로 이제 키밸류 스토어를 기반으로 해서 제이슨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테이블 구조에 NoSQL에서 고성능 연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특성을 갖고요. 그리고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RDF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알고리즘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될 수가 있겠고 저 부분은 이제는 뭐 클라우드에서 간다 그러면 많이 사용은 안 될 것 같아요. 많이 안 되겠습니다만 어떤 대용량 데이터 그 큰 파일을 병렬로 나눠서 패러라하게 집어넣는 그런 API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광경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하둡이라든지 그리고 JPA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요. 오라클이 사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NoSQL, 하둡,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를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것을 이제 데이터 추상화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가상화 레벨, 데이터 추상화 레벨을 이용해서 오라클의 어떤 빅데이터 SQL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다양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쿼리로 묶어서 어떤 클라우드에 올라간 데이터들은 데이터 추상화를 SQL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오라클 NoSQL이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다양한 데이터들과 또 엮여서 좀 더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약속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보팅에 대해서 알고리즘은 추가시켜서 문서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은 끝났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받고 마칠게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혹시 또 제가 있을 테니까요. 저한테 뭐 질문 남겨주시거나 혹은 또 피맥 하실 때 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